자, 네, 이어서 우리 청구 2 뒷부분 우리 교재로 치면 118페이지 11번부터 불복 2 부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구 2 틀린 것은 1. 채무자가 집행권에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서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거다. 집행권원의 존재는 인정하되 이제 끝났다.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다. 집행권원의 전반적인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그 집행권원, 그 판결에 기한, 그 지급명령에 기한 모든 강제 집행을 배제하는 거다.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에 대한 불허를 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집행불허는 제3자 이소송, 별지물건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 왜? 별지물건은 내 거니까 등등. 집행권을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하고 존재를 다투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본소의 대상이 아닌 거로는 가집행 선고, 그렇죠. 확정돼 생기니까.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별도로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송비 확정 결정, 돈 다 갚았다. 그 뒤에. 그러면 청구이가 되고, 수권 결정도 대상은 아니겠죠. 왜냐면 수권 결정 자체는 뭐 즉시항고로 하는 거고 철거 판결을 청구이하면 몰라도. 근데 인도명령은 청구이가 된다. 자, 임의경마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이나 피담보 채권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투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담보권자는 청구이는 안 된다. 집행권은 없으니까 1번이죠. 경매 2 매각 결정은 즉시항고, 뭐 채무부존재 뭐 등등은 몰라도 13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교재 120페이지다. 임의경매는 청구이가 안 되고요. 상속 포기한 경우에는 청구이가 안 되고요. 한정승인은 되고, 무효인 집행등서에 의해서 압류 전부명령이 내려져서 확정됐다. 그럼 여기서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절차가 끝난 거다. 이제 끝난 후에는 청구이가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이때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청구이는 안 된다. 왜?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추심명령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청구이가 돼요. 끝났어도. 추심명령은 확정됐어도 아직 추심을 못했다면. 근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완전히 권리가 가져오는 것만큼 변제된 거로 끝난 거라 이제는. 판결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 가지고도 청구이가 가능하고, 지급명령 이행권고 기판력, 공증은 기판력이 없어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자, 채무자가 한정 승인했을 때는 나중에 재판 응하지 않았을 때 청구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변론 종결 전에 취소 원인이 있었다. 변론 종결 후에 행사 안 됩니다. 다 차단돼요. 취소, 무효, 해제, 해지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뭐만 된다? 상계만. 이는 무효, 취소, 해제 사유는 판결이 선고되는, 확정되는 순간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전부 실효, 실권효.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이 후에 거만 가지고 청구이 가능하다. 다만 실권 안 되는 게 뭐다? 상계. 요 3번도 상계와 같이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권. 이거 역시 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가지는 건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기한 인도 소송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했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건물 매수권을 행사해서 이걸 이유로 이 판결에 대해서 청구이를 다툴 수 있다. 네가 산 거다, 네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무효 취소 다 실권되고 뭐만 안 된다. 상계 이렇게 건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실권이 안 된다. 4번 채무자가
집행권은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판결 후에 행사도 이거는 청구이가 될 수 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반복. 이렇게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이 많지가 않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무한정 끝이 없는 거라면 부담스러운데, 자 15번 문제 우리 교재 122페이지.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군요. 청구이로 중복이에요.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변론 종결 후에 수령했다면 청구이가 되죠. 청구이 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는 동시에 주장해야 돼요. 여러 개를. 나중에 한 개 가지고 청구이 끝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또 못해. 청구이 기ፈል력이 다 미친다고. 그래서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일 때 하나만 주장가지고 판결 확정된 다음에 또 이거 또 청구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주장해야 된다. 1심에서 하든 2심에서 하든 이거는 상관없지만 채무자 상속 포기했을 때는 청구이가 할 수가 없고요. 급박할 때는 청구이 법원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법원도 잠정 처분을 급할 때는 명할 수 있고. 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있을 때까지를 원래는 통상 선고시까지 하는데, 선고시. 근데 이거를 확정시까지라고 했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다. 실무는 선고시까지 하기 때문에 선고할 때 잠정 처분에 대해서 가집행으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왜 선고시까지만 정지가 되니까 선고하는 순간 직권으로 이걸 잠정 처분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도 같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청구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관할 위반인 것은 청구이는 어디서 관할한다? 청구이는 1심 법원 관할이다. 1심 법원. 1심 관할이고, 재판하는 집행증서는 집행증서. 공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집행권이 확정 판결이면 어디 관할이야? 1심 법원. 원고가 어디 살든 피고가 어디 살든 1심 판결은 부산법원, 2심은 고등법원이라면 어디다가? 부산법원에. 집행권은 지급명령이고, 지급명령. 원고가 어디 살든 피고가 어디 살든 지급명령 발환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전주지방법원에. 4번부터 보고, 집행권은 조정이고 항소심의 조정이 성립했고, 그러더라도 1심이 어디서 했어? 어디 살든 1심이 대구라면 대구다. 1심 법원이다. 항소가 어디서 조정이 됐든 어떻든 1심 법원이다. 근데 이제 재판으로 갇힌 건 전부 1심 법원을 찾으면 돼요. 지급명령이면 지급명령 법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크면은 이제 시군법원에서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크면. 근데 이제 문제는 판결이 아닌 이 집행증서. 집행권이 공정증서라면 누구? 채무자. 청구이의 채무자는 원고예요, 원고.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 보통 소송은 피고 주소지로 가잖아요. 피고 주소지는 보통 재판적이잖아. 무조건 관할에 있고 피고 주소지가. 예외적으로 특별 재판적이 있는데, 이 청구이는 이 집행권원일 때는 이게 채무자 보통 재판적인데, 이 채무자가 원고예요, 원고. 상대방이 아니라. 저도 이것 때문에 골탕 본 적이 있었어요. 공증행 가지고 우리는 금전소비대체가 아니라 약소고금 공증 가지고 청구이를 재판하는데, 이 약소고금 공증 가지고 경매 들어온 사람이, 이제 우리는 경매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 이거 다 갚은 건데 왜 들어왔냐라고 청구 이소를 거는데, 안산에 살았어, 안산. 제가 의정부에 사무실이 있는데 의정부에서 안산까지 가가지고 소송을 접수하러 갔다 빠꾸 맞고 왔잖아요. 이게 아주 그 시험도 이렇게. 그러니까 피고가 어디 있든 어디다 하든 간에 관할은 원고 주소지니까 거기 춘천. 그럼 이거는 춘천에 가야 돼, 춘천. 제주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원고, 채무자. 자, 이렇게 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정리했어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청구이보다는 좀 작지만 제3자 이의가 남아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124페이지부터 문제를 수로는 11문제가 있어요. 자, 요 11문제를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의 불복 한 4문제 정도, 4-5문제 보면 불복이 다 끝나요. 그리고 쉬었다가 대단원의 막으로 집행 정지 서류 제출 관련 정리합니다. 자, 1번. 자, 이게 강제 집행 개시 결정 후 경매 들어온 다음에 소유권으로 취득한 제3자는 경매 들어온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되더라도 청구 이소에 의해서 집행 권한 자체가 배제되지 않는 한 제3자 이소로 이걸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 자, 요게 이제 우리 교재 1번 첫 문제 질문. 그 해설 맨 밑에 강제 집행 후 취득한 제3자는 경매 들어온 집행권은 채무가 다 변제 소멸됐더라도 그 뿌리 강제 집행 청구 이소를 통해서 집행력을 배제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것만 변제됐다는 것만 가지고 제3자 이소 경매가 살아있는 동안은 경매 눈 사람한테 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경매가 살아있으니까. 경매가 그 경매 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경매를 들어온 친구한테는 그 압류 적법하게 경매를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게 소멸됐더라도 그 경매의 효력 자체가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제3자 이소를 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볼 가압류만 된 걸 취득한 사람은 가능하다래요. 변제하고서.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야 돼. 경매 후 취득이냐, 가압류 후 경매 전에 취득이냐. 두 가지 나눠서 받으면 되겠어요. 명의신탁인 종중은 명의신탁 상태에서는 아직 자기가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남들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3자 이소 내 거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없다.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 청구권의 귀속자로서 등기 청구권 행사했으면 내가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장애를 받을 때는 등기 청구권이 내 거라고 주장해서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 채권은 이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 압류할 때는 그게 누구 건지를 조사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압류하다 보니까 내 임대차 보증금인데 또는 내가 매매계약으로 등기 산 건데 여기에서 내가 산 건데 이거를 근데 얘가 산 건 줄 전제로 여기 압류가 들어왔다. 이건 아니 얘 산 적이 없는데 얘는 권리자가 아닌데 근데 얘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주지 말라고 그랬다. 내 건데 이렇게 등기청구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 그 걔 집행당한 걔 아니고 내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압류로 인해서 장애를 받는다면 야 이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는 얘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야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야 이거 걱정된다 이거. 얘 거라는 걸 전제로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그럴 때 내가 야 이거 얘 게 아니라 내 거다 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한두 번 계속 반복됩니다. 선행의 가압류가 망자 상대로 한 경우에는 이거 무효니까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 이소를 통해서 야, 가압류 없애라. 무효 가압류. 내 별지기재 부동산의 가압류를 말소시켜라. 이렇게 말소시키기 위해서 불허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자, 망자 상대로 가압류 무효니까 이걸 취득한 제3자는 제3자 유성을 통해서 이거 남의 물건에 왜 들어왔냐라고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양도담보권자는 남들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설정자, 돼지를 키우는 사람, 설정자나 양도담보권자 한다요. 이 축협이다 또는 사료회사다. 여기 설정자, 여긴 담보권자. 이 설정자의 이거 돼지 키우는 걸 압류가 들어오면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그 경우에 제3자를 제기할 수 있다. 점유권자는 점유 자체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가 방해되는 한 야 이거 내 건데 방해하지 마라 라고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내 점유인데 왜 거기를 갖다가 뭐 하느냐 이렇게 방해하지 마라. 합유 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1인의 채권자가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할 때 다른 조합원은 합유인데 이건 지분으로 압류 못하는데 공유와 달리 여기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존행위로서 야 할 수 있다. 우리 125페이지 해설 맨 밑에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서 불허를 구할 수 있다. 합유인데 왜 지분 개인에 가지고 들어왔냐. 손대지 마라. 합유 전체로만 들어올 수 있지 지분으로 공유가 아니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 제3자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서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앞에 가처분할 때도 나왔던 거죠. 유체동산 직접 점유자를 가처분 채무자라 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들어왔다. 이때 소유자는 이 가처분 내가 이렇게 줘서 유체동산을 내가 간접 내 거를 일일이 줬다. 얘가 직접 점, 내 간접 점유니까 소유자가 유체동산을 쟤한테 빌려줘서 얘가 소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가 유체동산을 줘서 얘가 점유하고 나는 간접 점유자 내 거지. 얘가 직접 점유지. 근데 얘한테 압류가 들어오면 내가 이거 내가 물건이야 손대지 마. 압류하지 마. 이렇게 제3자가 가능한데 여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만 들어왔다. 점유이전만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내 소유권을 뭐 해치는 건 아니니까 제3자이가 안 된다. 가처분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나왔다면 똑같아요. 응용도 안 하고 된다 안 된다만 이렇게. 유체동산 매각이 끝났더라도 아직 배당이 남아있다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제3자 이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판례가. 자, 우리 교재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26페이지. 똑같은 거예요. 금돈 채권에 압류 추심이 있는 경우에 집행당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내 거다. 내가 진짜 채권자라는 이유로 내 건데 왜 네가 압류했냐 그거를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이해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종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남들한테 제3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강제 경매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더라도 청구 이소로 이게 배제되지 않는 한 그 경매 눈애를 상대로 저걸 할 수가 없어. 제3자를 할 수가 없다. 변제만 가지고. 근데 선행 가압류가 사망이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다. 그때는 가능하다. 망자 가압류 무효다. 내 소유권인데 망자 가압류 무효다. 남의 물건에 들어왔다. 무효 가압류다. 없애라. 라고 망자 가압류 무효인 경우에 그걸 취득한 제3자는 무효 가압류 집행 배제를 위해서 제3자가 가능하다. 자, 우리 교재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또 나왔어요. 유치동산에 직접 점유자를 가처분 채무자라는 점유된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더라도 간접 점유된 소유자가 이 가처분에 대해서 제3자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소유권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네끼리 점유만 다툴 뿐이다. 자, 양도담보권자는 이 설정자, 일반 채권자가 들어온 경우에 제3자이가 가능하다. 자, 요거 경매 후에 취득하면 그게 다 변제돼도 경매권자한테 제3자 이소를 못하는데 반해서 가압류 후 경매 전에 양수한 제3 취득자가 변제로 이 가압류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 이때는 제3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경매 후에는 안 되고 가압류 후 경매 전에 취득한 제3자는 가능하고 이렇게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께 아닌 경우에 이게 이제 이 별표가 얘게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행 채무자와 사이에 계약 관계에서 집행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해서 내가 넘겨받을 권리를 이것 때문에 방해되고 있으니까 제3자의 소송이 가능하다. 봐봐요. 이게 별표가 얘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별표가 얘게 아니고 얘 거란 말이야, 얘 거. 근데 여튼 직계 아니야, 직계. 근데 여기 압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얘게 아닌데 들어온 거 아니야? 직계 아닌데. 잘못 들어온 거지. 난 이걸 넘겨받을 권리가 있어. 그때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이렇게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데 얘하고 사이에서 이걸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진 제3자는 넘겨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직계 아닌데 나는 그걸 넘겨받아야 되는데 남의 물건에 들어왔다. 예를 들면 유치동산 경매가 끝났더라도 배당에 남아있는 한 제3자 일을 제기할 수 있다. 계속 반복이죠. 자, 5번 우리 교재 127페이지 매수인이 소유권 유보부가 뭐야?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거죠. 돈을 다 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그전엔 취득하지 않는 거. 우리 처음에 앞에 볼 때 소유권 유보부 매매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면서 하고 있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채권 실행으로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에 매수인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용인할 정도의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 유보부 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지위에서 제3자 이소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제3자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 유보부 목적물을 산 사람도 여기에 그 사람 게 아닌데 들어왔을 때 제3자이가 가능하다. 매수인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 목적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점유하고 있는 중 그 다른 사람이 잠깐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게 아니라 내 소유권 유보부 매매 물건인데 다른 사람한테 잠깐 맡겨놓고 있는데 그 친구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에 이 매수인 또는 그래서 가능하다. 집행 증서를 소지한 양도담보권자는 그러니까 양도담보도 했고 증서도 있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기초해서 목적물건에 대해서 일반 채권 등 강제 집행 절차에 배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로서 이거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고 양도 설정된 일반 채권자가 한 강제 집행의 배제를 제3자의를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양도담보도 받고 공증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증으로 양도담보를 받았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자 중에서 이거 내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라고 집행력을 일반 채권자 설정자의 채권자가 들어온 집행을 배제도 구할 수도 있고, 또 공증을 가지고 바로 이중 압류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설정된 일반 채권보다 누가 우선한다? 양도담보권자가 우선한다. 왜? 내 거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공증을 쓰면서 별지목 양도담보 공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행승소도 있고 양도담보도 잡은 거면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설정자의 채권자가 들어온 집행을 배제를 구할 수도 있고 제3자 이소 그냥 공증 가지고 걔가 들어온 거에 이중 압류를 통해서 경합된 일반 채권자보다 경매 노송이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다. 내 거니까. 설정자 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에서 지상권자는 제3자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지상권 경매가 되더라도 이 사용 수익은 건드리질 않으니까 부동산 경매하더라도 관리 이용에는 지상을 안 주니까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이유로 경매하지 마라. 이거는 안 된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라는 이유로 경매를 막을 권리는 없다. 지상권자의 이용 관리를 해치지는 않는다. 자,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 수에 속하지 않은 경우, 집행 채무자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나는 근데 그 목적물을 계약관계에 따라 넘겨받을 권리가 있을 때 방금 전에 본 거 똑같죠? 제3자 이소 가능하다. 자, 매각은 끝났지만 배당이 안 끝났다면 걔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매각 대금을 그 대상물로서 제3자의 수용해서 승소한 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끝났더라도 아직 배당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소는 가능하다. 앞에서 봤던 건데 길게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지문만.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28페이지. 제3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양도담보권자다. 명의 신탁자는 아직 안 되고 부부 공유라면은 유체동산 압류 지분 압류 당할 때 공유가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 전부에 대해서 집행해서 이 공유자는 경매당한 채무자가 있는 공유자는 제3자 일을 못하게 돼 있죠. 유체동산 부부 공유가 아니라면 가능한데 유체동산 부부 공유일 때는 전체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3자 이소가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면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 전부에 경매가 들어올 때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 남편 채무 가지고 경매가 들어왔을 때 가제도구에 부인은 어떻게 받을 거냐? 부인은 제3자 이소가 아니라 그 공유자로부터 우선 매수할 수 있고 또 매득금 청구를 하면 매각대금 청구를 하면 매각대금을 비용도 공제 안 하고 절반을 돌려준다 그랬죠. 비용도 공제 안 한다는 게 기출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돼 있지 제3자의 소를 허락하진 않는다. 어디는 부부 유체동산은 지분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집기를 그대로 경매 놓더라도 제3자의 소로 막을 수는 없고 얘가 공유자 우선 매수 또는 팔린 돈 절반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보호하지 제3자의 소로 하지는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면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여기 너무 압축돼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부적절하긴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내 등기 청구권인데 남의 등기 청구권으로 하고 들어왔다면 제3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금만 있으면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해서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6번. 자, 그렇고요. 자, 7번. 옳지 않은 것은 자, 판결 그 밖의 집행 권한에 의한 강제 집행에 대해서 제3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는 제3자의 소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청구 이의는 안 되지만 제3자 이의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공장 저당에 잡혀있는 기기기구 목록, 공장 저당에 기기기구 목록이 들어가 있어서 공장, 건물, 토지 건물과 기계까지 일괄 매각이 될 때
그 기계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그 기계가 내 거다. 내가 양도담보를 먼저 잡은 거다. 또는 내가 거기 잔금 낼 때까지 소유권 유보부 매매 물건이다. 경매에서 빼라. 제3자위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거 틀린 거고요. 제3자위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거다. 자, 개별집행이 개시된 후에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우려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위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나 여기 예외, 특정물 인도 청구권 집행은 그냥 싹 뺏으면 끝나기 때문에 특정물이나 부동산에는 인도 청구 집행은 집행권이 그냥 대상 목적물을 가져오면 끝나기 때문에 바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3자위소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개시된 후에야 끝날 때까지만 가능한 건데 우리 이 교재 7번에 뒤에 해설 문제도 잘 나와 있어요. 해설이 130페이지 가운데 부분 3번 예외로 물건 인도 집행은 바로 끝나다 보니까 집행에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로 보아야 된다. 예외로. 원칙은 안 되고 예외로 특정물 인도는 그냥 집행관이 나가서 막 끝나니까 집행 개시, 집행관이 나가서 봐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러 번 반복되죠.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 계약에 따라 이걸 뭐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이거 제3자위소가 가능하다. 몇 번째 반복이죠. 나왔다면 똑같다니까요. 내용이 된다 안 된다만 차이지. 자, 8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페이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본소는 금전, 비금전,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다 남의 물건에 들어오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위소로서 집행권은 자체의 집행력 배제는 안 돼. 이거는 청구이소다. 청구이소. 이 지금에 의한 모든 집행을 불허한다. 이거는 청구이소. 판결에 의한 모든 집행을 불허한다. 청구이소. 이거는 개별 집행. 남의 물건이니까 예를 들면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남의 걸 이유로 본소를 제기할 수 없어. 경매당한 채무자는 남의 거라도 이걸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채무자는 압류당한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남의 거라는 이유로 제3자위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채무자는 그 가압류할 때도 가압류 채무자는 채권 채무자는 그게 피보든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이 이의 신청 취소 사유가 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튼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남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경매당한 채무자가 제기할 수는 없고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다툴 때에는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이건 내 건데 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튼 채무자 자신은 남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제3자위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제3자가 제기를 해야지. 자, 압류, 가압류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압류, 가압류 취득한 제3자가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고 이게 원칙이지만 그 집행이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니까 예외적으로 제3자위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예외적으로 반사회적 무효행위일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원고는 제3자위소 제기 후 잠정 처분을 신청해서 정지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실체법정 사유일 때는 이렇게 잠정 처분으로 취소까지도 정지나 취소까지도.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청구 이 제3자위소가 3문제 남았어요. 9번. 자, 똑같아 중복. 제3자위는 금전, 비금전, 보전,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에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집행권은 자체의 불허를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이 원인은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내 거다,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끝날 때까지도 제3자 꺼야 된다. 내 거다. 이게. 그래야 그걸 이유로 이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예를 들면 하는 거다. 한정 승인 받았는데, 자기 개인 재산에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남의 물건에 들어오면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려받은 거에만 집행해야 되는데, 나 개인은 별도의 지위인데, 여기다 들어오면, 왜 거기다 아니고 이거에 들어왔냐, 이렇게. 집행법원이 제3자 이소로 관할한다. 합의부일 땐 합의부. 제3자 이소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의 전부, 이거 내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 전부에만 미친다, 전부. 집행의 적부나 소유권의 전부는 아니고, 내가 이걸 막을 권리가 있다, 이의의 전부에만 미친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제3자 이소는 내 물건이다 그러지만 그게 소유권을 권적으로 이의 사유, 이건 내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내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 이의 사유의 전부에만 미치지 집행의 적부나 소유권의 전부까지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자냐 아니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의를 주장하는 거겠지만 소송물은 이의, 제3자 이의의 전부다, 이게. 이런 것들은 이후에 나오더라도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10번. 틀린 것은 자, 우리 교재 132페이지 해설을 5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잘 돼 있었는데 같은 말이에요. 자, 틀린 것은 계속 반복해요. 목적물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 채권자, 집행 들어온 사람을 상대로 내 거를 침해하는 강제 집행을 이의를 주장해서 배제를 구하는 거다. 금전, 비금전 다 되는데 본서로도 집행으로나 집행력을 배제를 구할 수 없죠. 이게 틀렸죠. 제3자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겠죠.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 이런 권리자니까 손대지 마라, 이게 재판 끝날 때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본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 전부에 한정되고, 집행의 적부나 소유권 전부까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니다. 이의 전부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자, 이제 제3자 이소의 마지막 문제군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또 중복이에요. 소유권 등기를 안 하고 단순하게 등기 청구권만 가진 사람은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무효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후에 취득한 삼자는 할 수가 있고요. 양도 담보권자가 설정자의 채권자들이 들어왔을 때 할 수가 있고요. 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이 종료되었다면 끝난 것으로 봐야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배당이 남아있다면 가능하다. 이게 틀리고요. 이익이 있다. 명의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걸 할 수가 없고요. 1번 사례가 이제 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안 된다.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된다. 그 사례고요. 다만 등기청구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이거 내 등기청구권인데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부동산 아직 취득 못했을 때 그거. 약간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을 때 이전 청구만 가지면 아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부동산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집행 불복이 이제 끝나갑니다. 요 서류인데 여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게 이제 집행 정지 서류 마지막으로 제일 부담스러운 오늘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불복 제도 중에서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불복은 사법보좌관 이의 절차상 형식상 사법보좌관 이의 즉시항고 집행 이의 실체상 불복으로 청구 이의 제3자 이의까지 봤어요. 이제 불복의 짜투리 집행문 관련 부여 관련 우리 교재로 치면
자, 105페이지. 문제가 시험 문제로는 한 5문제 정도 있어요. 5문제만 보면 끝나고 이제 여기는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2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5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5문제만 더 보고 좀 쉬었다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집행문 부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1번을 좀 보세요. 1번. 이게 이제 답이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1번. 요게 3번 여기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게 답이 좀 오류가 있네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어요.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돼. 그러니까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구제 방법으로 뭐만 있다? 특별 항고만 가능하다. 특별 항고. 그래서 우리 교재 105페이지 해설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제가 표시가 오류가 났어요. 이렇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어서 뭐만 가능하다? 특별 항고만 가능하다. 우리 105페이지 해설 1번 네 번째 줄을 보면 특별 항고만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다. 자, 2번 제3자 이소는 강제 집행 방법이 적법한 경우에는 물론 그 집행이 다른 이유로 위법이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집행 제3자 이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3번 왜 틀렸나 보면요. 3번이 정답 지문이에요.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조건 성취 사실 또는 승계 사실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긴 맞아요. 자, 집행문 부여 신청 이렇게 보면 집행문 부여 신청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이렇게 집행문 부여의 소 부여에 대한 이의 소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 신청 왜 내줬냐? 부여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부여의 소, 부여에 대한 이의 소 이렇게. 그래서 부여 신청은 그냥 하면 되는데 부여의 소는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조건 성취 사실이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입증해야 해주는데 입증할 없을 때 소송을 통해서 증인을 내세우고 뭐 해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이건 입증했구나. 왜냐면 서류를 만들 수가 없을 때 등등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수통부여, 제도부여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면 그 부여 신청했다가 집행문 부여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부여의 소가 아니라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106페이지 맨 위에 2줄 수통 제도 부여를 했다 거절당한 경우에는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부여 신청해서 부여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거절하잖아요. 그럼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렇게 부여를 해. 근데 안 해줘. 그러면 왜 안 해주냐? 왜 거절하냐?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잘못 나가면 왜 해줬냐?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그래서 수통 부여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잊어버렸다 다시 만들어 달라. 안 해줘. 그때는 왜 거절했냐?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다퉈야지.
집행문 부회소로 다툴 건 아니다. 집행문 부회소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입증 못할 때 소송을 통해서 조건을 입증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거다. 자,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의 존재를 다투기 위하여 또는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제기할 수 없죠.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의 존재를 전제로 집행력 배제만 구하는 거고 전체 배제를 구하는 거지 개개 배제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3번 빨간 글씨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이게 노란 거로 해놨어야 되는데 수통부여 제도부여 거절은 집행문 부회소가 아니라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 접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판장의 명령을 못 얻어서 집행문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뭐다? 이거는 거절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해야 된다. 재판장의 명령에 불복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를 받으려니까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돼. 근데 명령을 안 해줘가지고 사무관이 법원 사무관 등이 거절하더라도 집행문 부여기관은 법원 사무관 등이기 때문에 거절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해야지 재판장 명령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할 건 아니다. 자, 부여나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 절차가 없다. 그래서 뭐만 가능하다? 예외적인 구제 방법으로 특별 항고만이 가능하다. 자, 3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신청의 시기는 완료 조계, 집행이 끝나기 전에까지 해직은 가능한데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는 집행문을 내줄 때가 아니라 이 재판을 판단하는 시점까지다. 판단하는 시점. 집행문을 내준 때가 아니라 이의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걸 다시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통부여나 제도부여할 때 거절당했다.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소를 제기해서 판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집행문 부여소가 아니라 뭐다? 집행문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왜 잘못 내줬다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게 이의 신청은 1심에서 집행문이 나간 후 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더라도 누가 1심 법원에 왜? 일을 저지른 법원 이의 신청은 항상 얘기했죠. 일을 저지른 데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집행문 잘못 내준 데서 책임져야 돼.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저지른 데서 1심에서 집행문이 된 후 기록이 올라가더라도 1심 법원에 일을 저지른 데서 책임져라. 이게 뭐다? 집행문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와 다르다. 그죠? 아직 안 나간 거는 기록 있는 데서 나가지만 이거는 이미 저지른 거는 책임져라. 거기서 5번 지문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교재 107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집행권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 상속된 경우에 가분 채무인 경우라면 승계 집행문 해주면서 지분 표시가 누락됐더라도 그 승계 집행문은 상속분만큼만 효력이 있는 거다. 그렇죠. 법원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소해서 이미 내린 잠정 처분을 취소 변경을 인가할 수 있고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해야 된다. 왜? 항상 알아둘 거는 집행문이 아직 안 나간 거는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나 집행문 부여의 소나 아직 안 나간 거는 집행문이 안 나갔으니까 강제 집행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왔지. 집행문이 안 나갔으니까. 근데 집행문이 나간 거는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신청이나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나 똑같아요. 이미 그거 가지고 강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기하면서 잠정 처분이 들어갑니다. 이 끝날 때까지 강제 집행 정지해달라. 그때 이 판결 내릴 때 언제까지? 선고시까지만 정지되니까 이미 내린 잠정 처분을 그대로 둘 건지 인가할 건지
변경할 건지 취소할 건지를 직권으로 아까 똑같이 하게 돼 있다.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소에서 승소 판결문 가지고 제출해서 집행문을 내달라고 하면 우리 맨 앞에 봤던 거죠. 여기서 이기더라도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하면 나머지 이제 집행문 부여 요건 판단 없이 그냥 해주게 돼 있다. 근데 받아야 돼, 집행문을. 이 승소 판결이 집행문을 대신하지 못한다. 맨 앞에 집행문 할 때 봤던 거예요. 집행문을 내달라는 신청에 관해서 공증인이 이거 안 해준다. 집행문을 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 공증인이 안 해주거나 잘못 내주거나 그랬을 때, 그때는 공증시험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공증사무소가 있는 걸 관할하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한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재판에는 불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만 가능하다? 특별한 것만 가능하다. 항고장을 제출하면 특별한 거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특별한 거로 봐야 된다. 응? 특별한 거가 안 되더라도 특별한 거로 봐줘라. 자, 맨 밑에. 자, 이제 이번 타임 특별한 거로 봐줘야 된다. 안 되더라도 불복할 수가 없고,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가능하고, 그래서 특별한 거로 표시가 안 됐더라도 특별한 거로 봐서 그렇게 처리해라. 자, 이제 우리가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복이 다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정지로 제안 서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채무자의 구제 절차가 아닌 것은, 자, 집행문 부여 거절을, 이건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채권자를 위한 제도죠. 이거는 사실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이건 채무자를 위한 거겠죠. 집행 들어온 걸 불허를 구하니까. 이것도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집행하라니 채권자 입장에서 왜 안 해주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집행을 거꾸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도. 근데 여튼 요거는 채권자만을 위한 거겠죠. 집행문을 해줘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줄 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아마 이게. 그렇죠. 마지막 문제. 그리고 쉬었다가 대망의 마지막. 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다. 자, 집행 채권자가 집행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 집행문을 받았는데,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 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거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집행문 부여해주지 말라, 잘못 나간 거에 대한 이의 신청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이 판결을 받고 판결이 있는데 승계 집행문을 들어오니까 아는 거야. 아, 이게 판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랑 구분할 게, 재판 전에 판결이 있기 전에 이제 상속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상속인들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나 포기했다 이걸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줘서 상속인들한테 돈 갚으라고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면 청구이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청구이의가 한정 승인은 되는데, 계속 항변할 수 있는데, 이거랑 구분할 게 뭐냐면, 이거는 이미 판결이 있는 거야. 망자한테 기판력 판결이 있고, 이게 판결이 있은 다음에 사망해가지고 상속인들한테 승계 집행문이 날라오니까 이걸 보고 알은 거지. 이걸 보고 포기를 했어. 이제 끝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집행문이 나가면, 야, 집행문 잘못 나간 거다라고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한정 승인으로 유한 책임이 집행권원이 돼 있는데 개인한테 들어오면, 근데 들어와서 전부 명령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됐다면 잘못 들어온 거지. 그래도
추심 명령은 확정됐더라도 추심을 못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확정됐다면 끝난 거다.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없고 부당이득밖에 할 수가 없다. 집행정보원에게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명령이 발령돼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못 받더라도 이게 뭐다? 추심 명령은 확정됐더라도 변제를 못 받으면 끝난 게 아니다. 전부 명령은 변제 받든 못 받든 봐봐요. 내가 받을 돈 가지고 이거를 전부 명령 해오면 받을 돈하고 이 전부 채권이 바꾸는 거다. 바꾼 다음에 이걸 받든 못 받든 전부 명령은 가져온 것만큼 이게 끝난 거다. 이미 확정되면 끝난 거다. 이제 부당이득이든 뭐 다른 걸로 싸워야 된다. 이게 부존재하거나 못 받아도 여기서 못 받아도 운명을 같이 하는 거지 원위치가 안 된다. 전부 명령은. 어? 추심 명령은 확정됐더라도 아직 다 추심 못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다. 3번이 틀린 거다. 3번. 우리 설명도 그렇게 돼 있고. 전부 명령은 확정되면 절차가 끝난 거고 나중엔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다른 걸 해결해야 되지만 추심 명령은 추심되지 않았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제3자 이소는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가능할 수 있다. 자,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그러니까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하려고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그러면 승계인만이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 옛날 채무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승계인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 절차까지, 집행 불복 절차, 전체적인 불복 절차까지 끝났어요. 이걸 처음에 앞에 보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맨 뒤에 보니까 많이 익숙한 상태라 덜 부담스럽게 잘 정리가 됐어요. 이제 다 끝나고 한 타임만 남았어요. 한 타임은 좀 앞으로 가서 제가 약간 페이지를 조정했죠. 자, 어디만 남았냐면 우리 그 앞에 89페이지 좀 쉬었다가 마지막 집행정지 제한 서류, 이게 사실 총칙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시험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익숙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쉬었다 마지막 시간 보내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